토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조금 유튜브 영상 치고는 좀 길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면요. 평소에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여기 한번 유튜브에 담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제로 지금 학생이 듣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의 학생이 있다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뭐 어떻게 말하면 연기죠, 연기. 연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요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제 교육관과 가치관을 조금 공감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따라오고 싶은 학생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공부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제 학생들을 위해서도 만드는 것도 있고 또한 실제로 제가 평소에 상담하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약간 피드백하기 위해서도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가상의 학생과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담은 일단은 예비 고1이라는 가정하에 조금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아직 중학교 시험밖에 보지 않았고 고등학교의 시험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담생은 예비 고1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 자, 존댓말을 쓸게요. 자, 예비 고1 친구는 지금 현재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러 왔지만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조금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다 보면은 국어랑 영어랑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거를 다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했던 공부 방법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법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선생님이 조금 짚어주고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와 수학의 본질은 각각 다음과 같아요. 자, 국어는 일단은 독해력이 본질이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랭귀지다 보니까 얘도 독해력이 어쨌든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세컨 랭귀지다 보니까 얘는 해석력도 조금 들어가 주겠죠.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공통점이 좀 보이죠? 그죠? 전부 다 력, 힘력자. 얘가 들어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일단 우리 중학교 친구들 잠깐 평소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시험을 봤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 이런 국어 시험지가 있다라 친다면 여기 부분은 긴 지문이 오죠? 그죠? 이건 지문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네 문제가 이렇게 딸려서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지문을 읽나요? 안 읽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요? 지문 읽지도 않고 열심히 선생님들 이렇게 막 타이핑 해놨는데 읽지도 않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 보고 보기 확인하고 그냥 풀어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문 자체가 그렇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좀 달라져요,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능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문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싹 다 모르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은 좀 다르지 않나요? 내신도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뭐 내부 지문이 나오고요. 내부 지문이라 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즉 뭐 학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교과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머지 50%는요. 전부 다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한다라면 점수가 반토막 날 거라는 얘기죠. 왜? 요것만 맞출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국어도요.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지문을. 처음 본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독해력의 정의입니다. 독해력은 뭐다? 처음 본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독해력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수학은요. 여러분들 수학 상담 받으러 왔잖아요.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본질인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처음 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잠깐 생각 한번 해봐요. 중학교 때 잠깐 생각해보면 시험지 막 이렇게 있어도 뭐 문제가 뭐 한 20개라 치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문제들이 거의 다 아니었나요? 그죠? 거의 다 아는 문제예요.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있고 뭐 학교 프린트 사실 교과서 학교 프린트만 하더라도 거의 8, 90%는 거의 봤던 문제들이에요. 뭐 거기서 이제 조금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유형별 교재 뭐 센이라던가 뭐 마플이라던가 뭐 교재 많죠? 요런 교재들 쓰다 보면은 모르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거의 다 알아요. 거의 숫자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요.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가 마찬가지예요. 내신에서 한 50% 나올라나? 좀 잔인한 학교 같은 경우는 20%도 안 나와요. 이 정도.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 본 문제들이 나옵니다. 수능형 문제. 수능형 응용 문제들이 나오게 되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항상 이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처음 본 지문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읽어내? 그러면은 국어 잘하는 애들은 그냥 읽으면 되지 이러고 그죠? 수학은 그냥 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럽니다. 아 쟤는 머리가 좋구나 이렇죠. 근데 쟤네들을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과 달랐던 겁니다. 쟤네들은 처음 본 지문과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죠. 가끔 보면 반에서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막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1등급은 아니더라도 걔네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현타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본질에 맞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에 맞게 새로운 지문을 읽어내는 독해력이라는 능력을 길러주시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거를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상담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친구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수학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도대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기르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수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80에서 90%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이 이제 한 20%에서 한 10% 정도? 이 정도 차지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연습 없이는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만 해가지고는 절대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은요.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학원 이렇게 막 칠판 있으면 학원쌤이 막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 뭐 앉아있겠지, 그죠? 이렇게. 그럼 뭐 합니까? 학원쌤이 공식을 알려줘요. 그 공식을 좀 더 좋은 쌤들은 그 공식이 왜 태어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외우고 다니시죠. 그쵸? 외웁니다. 외워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공식 암기. 그래서 문제는 풀어야 되겠으니까 유형별 접근.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푸는 것을 보는 수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수학을 하셔야 되는데 보는 수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서도 유형별 교재를 다루거든요. 보통 나는 안 다루지만 대부분 학원 같은 경우 유형별 교재를 다뤄요. 뭐 센을 예로 들자면 이 센 학원 선생님이 여기다가 대표 유형 풀어주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막 받아 적어요.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학원쌤이 그 아래에 있는 유형들 비슷하니까 한번 니들이 풀어봐 이러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학원쌤의 풀이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센이 그래서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요. 달라지는 건 난이도뿐이지 가져다 쓰는 개념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 안 하고 그냥 유형별 풀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센치기라고 하죠. 센치기. 수학할 때 센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수학을 해야지 이런 보고 익숙해지는 수학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강사들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을 하고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모르는 걸 학원에서 내가 확인한다, 체크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거기서 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수학은 개념은요. 항상 여러분들 이래요. 개념은 일단은 내가 조금 크게 얘기하자면 하위 개념과 수학은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위 개념이라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우는 개념들 그거 우리가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밑에서 배웠던 레벨들의 개념들 우리는 하위 개념이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담은 고등학교 2, 3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범용적인 중학생, 예비고1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못생긴 오각형이 있습니다. 정오각형 아니에요. 못생긴 오각형이에요. 자, 오각형은 각이 몇 개죠? 그렇죠. 다음과 같이 5개입니다. 이 오각형이 내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아시죠? 540도입니다. 자, 근데 자, 제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혹은 꺼리는 게 뭘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제가 뭐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왜입니다. 자, 왜 540도인가? 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요.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3개가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요. 요걸 3개를 해주면 540도가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그리고 하위 개념이 하나 깔려 있어요. 자, 그게 뭐죠? 하위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친구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하위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나요? 바로 그쵸? 왜 삼각형은 180도인가? 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초등학교 때도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한번 더 배웁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왜 삼각형이 180도인지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켜요. 뒤에 프로, 어펜디스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여러분들한테 오리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자, 오려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커터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초딩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자를 한번 꺼내봐 이래요. 그래서 자를 꺼냈어요. 이렇게. 자를 꺼내면 이제 뭐라고 시키냐면요. 얘를 한번 옮기게 시켜요. 옮기면 이러한 각도를 갖는 어떤 조각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요놈. 요놈도 여러분들이 또 옮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옮기면요. 이러한 각도를 갖는 조각이 이렇게 옮겨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놈의 조각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꽂아버려요. 그러면은 세 각을 다 더한 게 여기 나타나게 되고 얘가 평평해지니까 우리 초딩들도 180도는요. 평평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오려가지고. 자, 근데 중학교 때는 직접 오리진 않고 좀 더 팬시한 방법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힌트를 주더라도 생각 못하는 친구들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수학을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형 그렸을 때
얘랑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무슨 각입니까? 엇각이에요. 그쵸? 또 같은 원리로 요 각과 요 각도 엇각입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요각 더하기 요각 더하기 요각은 뭐랑 같은 거예요? 그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요각 더하기 요각 더하기 요각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180도가 되는 거예요. 막상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뭐 속된 말로 좀 기분 나쁘게 하찮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생각 없이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이런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를 이제 중학교 걸로 들었지만 이런 상위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 밑에 깔려있는 하위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뭐지 삼각형이 180도다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왜 180도인지 친구들한테 또 그 하위 개념까지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여러 가지 하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하위 개념 여러분들이 또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학은 계속 Y라는 질문 던지게 되면은 계속 밑에 학년의 개념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걸 느끼냐면 초등수학까지 내려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공부는요. 근본이 초등, 중등이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 쌓고 쌓다 보면 상위 개념인 고등수학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대학교 수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요. 하위 개념, 즉 중학교 수학도 개념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서 고등수학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행은요. 현행 수업과 그 전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선행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요. 선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제가 봤을 때 5%도 되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선행은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얻는 거는 선행으로서 얻는 거는 안도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하위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상위 개념까지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이 정도가 되면요. 학원 선생님이 대표 유형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자기 힘으로 대부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공식 외우고 적당하게 이해하고 활용법만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요. 절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응용 문제들은 못 풉니다. 알겠나요?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또 막 즐기면서 덕질하는 사람도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수학이 지금 당장은 재미없는 과목이고 하겠지만 글쎄요. 수학이 재밌다라고 하면 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공부할 때 시간이 더 잘 가고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를 찾기에 괜찮은 과목이 수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확신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개념을 완벽하게 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예제를 풀어주지 않더라도 자기 힘으로 다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는 확신이 들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3단 내역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코텐이었어요. 또하.